제가 웨이퍼 만들 때 이게 그 제거 구리선을 여러 가닥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하면 유선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무선상으로 이렇게 각도가 좁혀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해도 그것도 역시 무선에서도 하늘에서도 에이사 레이더다 그럼 레이더에 쐈을 때도 서로 파동 현상,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묶어서 쐈을 때 새로운 파동을 하나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딱 선처럼 쭉 이렇게 보냈을 때 넓게 퍼졌을 때는 그 아니겠죠. 아, 그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막항 이것을 그 이용해 가지고 그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그 선을 구리선을 기존보다 좀 두껍게 만들고 틀린 것을 모터 안에 넣어주면 굉장히 강력한 구동이 파동 형태로 이렇게 전기 파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용 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용 모터까지 굉장히 모터가 엄청 큰 모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 아마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전기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호도 통신 분야에서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호 처리하는 데서도 이렇게 광섬유 같은 것들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도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전기 전송할 때도 들어가고요. 전기 전송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전기도 전송하면 전송 손실, 송전 손실이 거의 없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무선 전송할 때도 좋습니다. 무선 전송할 때는 이렇게 번개가 칠 때 수많은 페리침, 한 개의 페리침보다 100개, 1000개의 페리침을 하죠. 수많은 페리침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페리침 넣고 그 다음에 서브로 밑에 수십 개, 수백 개씩 그냥 각각 하나의 페리침에다 쭉 놔주면 전기를 쪼개가지고 번개 같은 큰 전력이라 할지라도 쪼개서 분산해서 흡수하는 구조라고 이걸 미니로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 소자를 그렇죠. 전체 크기 전체에 있어서 균일하게 만들지 말고 대중소, 미니 아주 작게도 만들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끔 하면 된다. 전력만 충분히 공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TV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화소수도 그렇죠. 화소수가 뭐 이렇게 균일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미니로 촘촘 같이 집어넣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원하는 크기로 두 개, 세 개, 다섯 개, 10개도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크기별로 아주 미세한 크기별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화질이 구체적인 데 있어서까지도 표현이 잘 된다. 그리고 주사 방식도 젤 레이더 소자 방식에 미니 레이더 소자 개수로 보면 아주 이렇게 하나의 피레침보다 1000개의 피레침, 100개의 피레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천천히 미니로 이렇게 놔주고 그걸 갖다 이렇게 방향을 따라 수면을 가지 공중 주파수가 가면서 이렇게 파행하면서 서로 간에 간섭하면서 새로운 파행을 이루게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그걸 동일하게 영상 촬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성에서 이렇게 땅의 영상 촬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상을 갖다가 적은 세기에 적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열감이 없도록 이렇게 적은 세기에 많은 전파수를 갖다 쏘면은 상대방을 영상 촬영할 때도 화질을 결정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화성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우주에 또 막 여기서 곧바로 달 같은 것도 볼 때도 그렇고 뭐 일종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더 강력하죠. 이 방식으로 제가 많은 주사수를 전자빔에서 텔레비전 전자빔에서 쏘면은 많은 그게 신호를 갖다가 지금이 막 100개다 그러면 3000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세밀하게 중에 한 장에 이렇게 사진이 100개로 분할이 되는 거고 3000개로 분할이 어느 게 더 화질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신호를 쏴주면은 전자빔에서 그만큼 제 방식의 레이더 소재 방식을 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화소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중소로 해도 되고 저 같으면 두 개나 세 개 정도 세 개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 두 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크기별로 이렇게 소자가 들어가고 촘촘 미니 소자가 들어서
이런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크기가 이렇게 좀 틀리게 해서 화소수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레이더 소자, 레이더 만들 때도 좀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미니 소자도 만들어서 다 필요가 있는 거다. 아주 미니 소자 만들 레이더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의 레이더 소자에도 한 개의 비례심보다는 100개, 1000개의 비례심 만들어라. 미세하게 한 개의 안테나보다 100개, 1000개 안테나를 만들어라. 밑에 통로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통로는 나사식 회전 넓고 좁고 스크류 형태죠. 통로 안에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를 처리해서 통로를 만들어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수신기든 아니면 송출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피레침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안테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전기선도 제가 이렇게 구동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선 두께가 얇고 하나는 두텁고 해서 사실상의 전기가 이쪽에 두꺼운 부분에 축적이 되도록 구동 부분에 이렇게 이형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게 같이 이게 두께가 일정 부분. 그래서 기존의 전기선보다 다 두껍게 처리를 하면서 이쪽은 더 튼튼하게 구동 부분을 하는 이것이 전기선 특허고.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일종의 전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A사 레이더나 각종 산업 분야의 모든 모터 구동 모든 부분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파동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선을 설치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전기선 특허라고 송전 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워를 증폭시켜 기계를 안정적이면서 강력한 구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기선에 들어가는 이게 전기선에 여러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해서 파동을 만들어서 전송하는 이런 기술들의 일이 반도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로봇, 각종 모든 기계, 모든 형태의 기계는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모터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고 전기선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광섬유도 그렇고 동축도 그렇고 여러 가닥을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는 거기서도 내보는 유선 안에서도 파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전기를 전송한다 그러면 송전 손실이 없이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을 만든 이것이 지상에서 이게 지상 레이더, 이게 공격 레이더, 대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포, 전자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큰 안테나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중소별로 레이더 크기가 이렇게 차량에 탑재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레이더로서 뭐 드론 같은 거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의 기지를 마비시킨다든지 전자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각종 뭐 이렇게 전자파 열을 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쏴가지고 태운다든지 적의 기지를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용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이런 기술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죠. 레이더에는 무선 주파수를 한 가닥에서 세 가닥, 뭐 100가닥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비슷하죠. 파형이 틀린 레이더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쏘면은 거기서 강력한 부목되는 현상처럼 멀리 나가고 그 안에서도 가까이 쏘면 쏠수록 안에서도 서로 간섭 현상에서 일종의 또 하나의 파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멀리에서 적의 전투기를 발견해서 열로서 공격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강한 파동에 또 하나 파동이 일어날 테니까 열로서 태웁니다. 이런 것은 몇십 군데나 몇백 군데의 목표물을 기능에 따라서 그 전투기 능력을 따라서 탐지할 뿐만 아니라 공격해서 전파를 쏴서 다 태울 수 있고 적의 기지도 그런 식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이것이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이렇게 위성에서 통신할 때도 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몇 가닥에 무슨 파형이 틀린 것을 서로 배치해서 암호 조합이죠. 뭐 2개에서 3개, 100개, 뭐 1000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엄청난 그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제 암호 조합이에요. 뭐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이제 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파형이 일어나서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멀리 가고 선명하게 가고 암호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워키토키 통신 같은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성 통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지국을 하나 날씨의 영향이 좀 있으나 이거는 그보다는 좀 그렇죠. 그래서 무선 중계국 같은 거는 조금만 이렇게 놓기만하도 하면은 여기서 날씨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고 훨씬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 워키토키 자체가 중폭기가 돼가지고 워키토키를 이제 스마트폰식으로 만드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냥 공짜로 동호회라도 이렇게 주변 사는 사람 그걸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렇죠. 그 암호를 통과를 해야지 스마트폰 이렇게 가입자가 그러니까 그 워키토키 가입자겠죠. 그걸 쓸 수 있으며 햄통신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주파수를 부여를 해서 쟤네들에게 뭐그 워키토키 운영자 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통신사에서 햄통신 자체를 자기네들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방송을 이렇게 여러 가닥에 묶음 전파를 이렇게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공급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썼던 두 개의 뭐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각각 보내서 묶음 전파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묶음 배송이고 이건 암호 조합, 암호 통신, 그다음에 수많은 다양한 목적이 군사적인 무기에 쓰이는 기술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적인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제가 공학에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나 이런 그 파동을 유선 안에서나 무선에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가는 이런 기술들, 무선 주파수의 수많은 조합들, 암호 조합,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그건 제 거를 갖다가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선 안에서도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서 전파의 파동을 일으켜서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 있거나 전력 손실 없이 송전하거나 무선 전송이 가능하게 여기 무선 전송 무선 주파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엄청나게 빨리 처리하고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게끔 만든 이런 기술들도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웨이퍼를 만들 때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 방막에 뿌릴 때 이런 식으로 구리 자체를 유선식으로 파형식으로 이렇게 입자의 크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고 가까이 붙게 만들어서 파동이 일어나게 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무선 기지국 같은 거 저렇게 하나 딱 세워주고 안테나 형식이나 피레침 형식이나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신호가 전송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엄청난 뭐 그렇죠. 반도체 그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자체가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 회로를 걷지 않아도 되니까. 회로를 걷지 않고 무선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신호가 전송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피레침 형태가 됐든 안테나 형태가 됐든 형태와 디자인을 그렇죠. 등록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 원리를 등록하는 유선과 무선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파형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피복이 안 입혀졌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방막에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무선 안테나처럼 놔주면 거기서 이렇게 무선 전송 파형의 형태로 이렇게 무선 전송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렇죠. 속도가 엄청난 속도가 그 안에서는 근거리 통신이니까 엄청난 근거리 통신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뭐 엄청나게 아주 미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의 반도체보다 상대할 수 없이 엄청나게 작은 속도로 미니로 만들 안 보이는 정도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는 대중성 다양하게 수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기판도 이렇게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피복을 입히지 않은 구리선을 통해서 무선 전송이 일어나게끔 근거리 통신 피레침이나 안테나 형태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태를 세워서 거기서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광섬유, 그렇죠. 그 광섬유를 또 서로 간에 파형을 일으키는 광섬유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회로 안에서도 또 무슨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섬유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로 자체를 갖다가 방막 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회로 자체를 광섬유를 좀 넣어가지고 아주 미니 광섬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전송이 큰 굵은 것은 그렇게 넣고 작은 것은 가능해서 또 무선 전송식으로 가든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도 서로 무선 전송을 통해서 신호가 왔다 이렇게 신호를 교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제 기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반도체 기술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얘기를 해도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형태만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딱 그렇게 이렇게 층 올라가서 발열을 피하고 신호를 전송하는 이런 기술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동그라미를 찍거나 사각을 찍거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 전기를 갖다 축적할 수 있는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크기가 틀린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미니 형태가 됐든 큰 형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적하는 형태, 축적하거나 확산하는 형태를 써서도 안 됩니다. 분기하는 이런 점에 이런 것에 뭐 중간 정보나 전기를 축적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이런 중간 저장소 같은 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층층이 기술도 사용하셔서 안 되고, 그래서 분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신호해서 여러 개로 분기하는 이런 종류 이렇게 중간 저장소 넣는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분기하셔도 안 되고,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제거 그런 기술과 지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를 이렇게 남이 연구한 거를 갖다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떳떳하게 사면 되지. 자기네들도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은 막 소송하고 특허로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그렇죠. 인터넷 방송이거나 동영상이거나 여기서 회원님 숫자도 많은데 이걸 통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미국이죠. 유튜브, 페이스북, 지적 재산권의 나라 이걸 통해 했는데도 뒷은 날로 도둑질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재산권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CCTV가 됐든요. 무선 CCTV의 장점은 이렇게 전력만 있으면 자동차 안에도 가능하고 블랙박스 뭐 차원 또 틀리게 갖고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선 CCTV 자체의 기능을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무선 CCTV 영상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무선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상대방이 그것다 기능을 놔주면은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회사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정보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무선 CCTV를 보고 그것을 무선 CCTV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녹음이나 불법 녹음은 안 되겠죠. 불법 녹음의 영상은 안 되겠지만은 이런 자신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무선 CCTV나 무선 녹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제 그것을 어느 비상 버튼, 비상벨 시스템이죠. 누르면 그것을 통해서 영상을 자동 켜서 그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게끔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안에나 뭐 이렇게 어디에나 원하는 지역에 사무실이나 뭐 창고 뭐 이런데 무선 CCTV를 이렇게 만들고 무선이나 유선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쪽을 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고 녹화를 통해서 저쪽에 그 위험 신호를 누르면 녹화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 당사자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그대로 112에 전송해주고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서비스, 이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전송해주고, 이거 범죄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입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신변 보호를 더 필요로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기술, 사업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축하기도 쉽고요. 구축하기도 쉽고 또 스마트폰 안에서도 무선 CCTV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CCTV처럼 스마트폰에서도 영상을 켜서 그냥 자기가 보거나 녹음을 통해서 그 사정을 알고 조용히 녹음했다가 경찰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위협을 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그런 사람들 모르게 112에 신고해서 빨리 출동할 수 있다. 위치 기반,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까지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앱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가입자가 그걸 동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사업구조로서의 지적재산권 특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것도 페이스북도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지적재산권으로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사업구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도 하도 그냥 남의 아이들을 훔쳐가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특히 후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뭐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이렇게 남의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